내리고 있습니다. 반대 말씀드리면 저임금 구조가 유지되는 게 이 급여의 지급 방식이 직접적이지 않고 민간 시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체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하셨고, 또 야간 근로의 대기 시간을 인정하는 문제도 역시 저임금을 유지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급여 총액을 어떻게 급여 총액에서 어떻게 어느 부분이 실제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가에 대한 명백한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시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조문기 교수님께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문기입니다. 저는 물론 전화님께서 여러 가지 정리해 주셔서 마음 편하게 7분간의 서울 문화를 지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요양보호사의 어떤 양적인 질적인 요양보호사의 처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장교양 제도에 대한 대부분은 조치호 교수님이 짚어주셨습니다만, 그 중에 시점 하나 중에 장교양을 바라보는 준 시장의 잣대가 우리나라가 좀 엇나가지 않았나. 전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제도의 설계 단계 이거를 리셋하기는 이제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의 제도를 보완하고 보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으로 수가에 대한 얘기는 물론 앞에 계신 손미아 교수님께서 해주셨고, 그리고 이익집단인 협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송영수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수가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가 다음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장교양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부분적인 보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장교양 제도는 준시장 제도라는 것은 다들 동의할 겁니다. 민간이 투자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그리고 그것이 노인의 돌봄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사업이다라는 건데요. 저는 일본에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일본의 노인 개요보험 제도를 비교하거나 따라갈 만한 이러한 비교의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노인 요양원에 있는 노인의 안정을 위해서 지금에 있는 제도의 보완이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자체가 저는 준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익집단에 의해서 이것이 좌지되고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인권이 우선되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시되고요. 일단은 토론문화에 있어서 다음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정청의 자세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장교양 제도는 일단 개혁이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겠고요. 그리고 지금의 보건복지나 공보공단은 이 다양화, 편의성, 효율성, 준시장 경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이러한 것들을 민간 시설들을 확대하면서 확충해 나갈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 나타나는 여러 불분들, 리스크들, 이것이 서비스를 표준화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소비자 공급자가 비대칭되고, 재가 서비스가 미흡하고, 인권 지급 보조에 의해서 비경쟁 사태가 나타나는 이러한 불균형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역보험 자체를 따라갈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편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앞으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미래 이상적인 목표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연구학자들은 이런 준시장을 해결할 때 임금 처우는 가장 임팩트가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생산성, 서비스의 향상, 전문화, 이것이 다음에 이어져야 하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둘째 차후에 대한 전문화와 서비스 향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어 합니다. 발제자의 조치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회보험 제도의 어떤 인프라 창출, 이것 자체가 지금의 한국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작품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부양 방식의 한국형 부양 방식을 좀 찾아야 한다라는 게 연구자들의 어떤 목표이고 이상적인 거고요. 지금의 국립요양원 공공성을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 1%가 1.1%밖에 안 되는 공공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공공화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마저도 똑바로 하지 않다고 하는 게 문제죠. 장기요양 기관과 똑같은 공공요양기관들이 일반 민간과 똑같은 어떤 서비스의 경쟁 원리로 나선다라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거고요. 앞으로 국공립의 어떤 모델을 제시한다면 지금 장교양에서 잘 못하고 있는 단기보호라든가 방문간호, 그리고 앞으로 2021년부터 시행돼야 할 주택 개보수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공공성을 가져가는 투자를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입에 대한 문제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지역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자체에서 어떤 허가제나 인증제로 나타나서
이것이 노인에 대한 일상생활 번역을 설정해주고 거기에 장교양 보험 제도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요. 그래야만 폐업을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직 지역복지안에 노인장기 요양보험 자체가 스며들지 않은 그런 오류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지역복지안에서의 노인장기 요양의 플랜이 짜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몇 가지를 정리하면 어쨌든 양적인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이런 평가제를 진행하고 있고 인력에 대한 매칭이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나중에 모델로 제시할 서울시형 어르신 종합돌봄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예전에 매칭 사업을 했는데요. 장교양 현장과 인력이 전혀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잘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캐리어 패스, 아까 협회 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 지도사에 대한 자격 앞으로 22년부터 나옵니다만 이것이 반드시 실현되고 나중에 요양 전문가인 케어 매니저에 대한 과정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10년 후에 들어와야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앞으로 나중에 경력을 갖추고 요양 지도사 그리고 나중에 케어 매니저가 될 수 있는 전문적인 요양 인력으로 자라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환경이 정비되기 위해서는 제가 표로 제시한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캐리어 패스에 대한 부분, 전문성의 확립, 그리고 중요한 건 실은 환경 정비입니다. 수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너무 못해서 죄송한데요. 이 수가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장기요양위원회, 여러분들의 대표자, 여러분들의 이용자, 그리고 민주노총의 대표자가 수가에 대한 사항들을 결정해 놨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서로 간에 정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저수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난다라는 건 모든 연구자들이 공유하고 있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수가로 가져가는 것보다도 저는 이러한 양적인, 질적인 그리고 환경 정비 실은 이러한 모델들이 일본이 요양보호사를 데려오는 지금의 외국인을 데려오는 중간 단계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양적인, 질적인 그리고 환경 정비에 있어서 서울시형의 어르신 돌봄 종합센터가 하고 있는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얼마 전에 이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노사정 합의체가 나타나서 장기 요양 보호사의 어떤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이런 바람직한 문화들이 앞으로 더욱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운영하에 있는 반대로 국공립 모델이 되는